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 1,605명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야전 지휘관. 또 계엄군 헬기에 서울 진입 승인을 3차례 막아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춘 장교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국방부가 이처럼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파악되면 포상 격려할 방침이라며 군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 병사는 조기 진급에, 간부는 진급 심사에 반영할 예정인데 언론 보도와 제보는 물론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드러나면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그릇된 명령을 맹종한 군 수뇌부와 소극적이지만 용기 있는 항명으로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은 군인을 분리해 신상필벌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국회 계엄군이 최초로 투입된 시간은 밤 11시 49분경. 특전사 소속 707 특임단을 실은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계엄군보다 한 발 빠르게 도착한 보좌관과 시민들이 국회 방어에 나선 후였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을 가장 먼저 국회에 투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진짜 실전을 준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특수 임무를 훈련을 또 수행하는 부대원들이라서 명령만 정말 정확하게 내려졌더라면 거기에 제압은 사실 누워서 뭐 떡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는데 그냥 가면은 장악입니다. 예, 그냥 달려가면 장악이에요. 예. 아니, 군의 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은 밤 11시 전후에 무방비 상태였던 국회의사당에 투입될 수도 있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김 대령이 그 밤 원칙을 고수하며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진입을 막아 세웠습니다. 경기도 이천 특전사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707 특임단 헬기는 밤 10시 49분 수방사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승인 요청을 수방사 김문상 대령이 보류시켰습니다. 707 특임단이 서울 비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지역 모든 공중물체는 제가 통제합니다. 폐쇄를 하면 국방장관이건 합참의장이건 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헬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목적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보류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그날 밤 약 42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707 특임단의 승인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헬기 문제로 707 특임단 투입이 늦어지자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에게 독촉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권한도 없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 승인 지시를 내렸고 수방사 김문상 대령은 밤 11시 31분경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707도 헬기 타고 내려서 문자로 임무가 하달됐어요. 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왜 가는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 김문상 작전차장이 안 열어준 겁니다. 그 45분 동안 시민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던 보좌진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 또 김문상 작전차장이 벌어준 것이죠. 법정에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처럼 보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묻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조 단장은 맞받아쳤습니다. 조 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했고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이 임무 수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철회가 아니라 조정된 것이라며 철회에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말을 끊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하자 재판부가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조 단장은 신문 막바지에 계엄 이후 군인은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냐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군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